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토요일날 좀 일찍 좀 잠을 잤더니 새벽에 일찍 또 잠이 깨서 오늘은 일요일 새벽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새벽이다 보니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어서 이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 어떠신가요? 굉장히 또 시장 요새 좋죠.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 긍정적인 시각 속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뭐 외국인의 수급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환율,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 미국에서 진행이 됐던 이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등등 모든 대외적인 리스크, 그 다음에 주변 증시 자금 동향 등등을 봤을 때는 굉장히 시장이 좋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뭐 수익이 안 난다라는 부분은 어쩌면 섹터에 대한 선택의 실패라든지 아니면 급등주를 계속 매매를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손절이 반복된다라든지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 최근 뭐 시장에서 언급을 드렸던 이 바이 앤 홀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부분이 그런 점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단기 성향이 좀 강하고 구간 끊어먹는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에서 보여드리는 내용들이 그런 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IT라든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이미 정해졌다면 그 섹터에 대한 종목은 쉽게 매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우리 회원님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이 물렸다 한들 IT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면 뭐 IT 업황이 뭐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DDR5라는 차세대 반도체의 출현과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세상이 도래하면서 지속적인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거고 그러한 과정이 그리고 그러한 기대감이 이쪽 섹터를 들어 올릴 거다라는 거는 어,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팬데믹이 터지면서 사실 IT 섹터의 실적적인 부분이 깨진 게 아니에요. 박살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좋습니다. 더 좋아지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건데 2020년 한 해 동안 IT 섹터가 얼마나 소외를 받았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광명을 찾는 구간이기 때문에 포트에 어찌됐든 IT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많이 더 많이 매수를 해서 꽉꽉 채워서 가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잠겼네요. 아직도 잠이 좀 덜 깨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잘까 하다가 또 자는 것보다 영상 하나 찍고 한 6시 좀 넘어서 뭐 달리기를 하든 등산을 가든 하려고 좀 영상을 지금 찍게 되었습니다. 자, 해외 증시 간단하게 보고 시장을 들어가도록 하죠. 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까지 해서 라이브 방송 회원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이 또 지나가면 또 12월 말 정도에 아마 가입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새 시장이 좋아서 뭐 나쁠 일은 없겠죠. 자, 해외 증시 간단하게 보면 미국이 목요일 날은 휴장이었고 금요일 날은 반장만 열리는 하루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는 땡스기빙 데이에 대한 우려감이죠. 이 연휴가 지나가면 확진자가 많이 증가할 거에 대한 이 불안적 부분이 다우는 크게 상승을 못했지만 나스닥 쪽은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섹터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상대적인 강세와 신고가를 또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여기에 이제 없지만 모더나가 16%대의 강력한 상승을 좀 보여주어서 월요일날 모더나 관련 종목군들이 흐름이 좀 양호할 것 같고 이머징 마켓 지수 또한 1%대 이상 강한 상승이 나와서 월요일날 국내 증시는 시가 갭이 비교적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더나가 연 이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수요일날도 10%대 상승, 그 다음에 금요일날도 16%, 장중한 때 19% 이상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건 관련해서 이제 RNA 계열 백신이기 때문에 이 주 원료로 쓰이는 핵산 관련한 ST팜도 함께 봐야 될 것 같고 테마로 이루는 종목들도 함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면서 체크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본다면 금요일날 코스닥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여기 있는 갭을 아래에서 조정이 아니라 위로 올려치면서 강한 상승이기 때문에 충분히 900포인트를 재탈환을 하려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지금의 코스닥의 주 수급은 시황으로 보자면 현 코스닥의 수급은 핵심은 2차전지와 IT 반도체 제약바이오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모습 속에 기관은 IT, 외인은 제약바이오, 2차전지는 공통 분모로 보면서 IT와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다가올 바이든 시대를 대비한 친환경 섹터까지 해서 4개 종류로 포트를 꾸려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 바닥권 우량주는 1개 정도, 그 다음에 신고가를 치는 우량주는 또 1개 정도 해서 끌고 가면 무리 없는 아주 좋은 시장의 흐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증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견조한 상승 속에서 주 종목은 테슬라와 모더나의 큰 폭 상승이다. 국내 증시도 금요일날 이제 테슬라의 지속적인 상승 속에서 또 장 초반 두산솔루스 이슈가 좀 나왔죠. 그렇게 동박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나오다 보니 LNF, SKC, 두산솔루스 등 동박 관련된 기업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일부 소재 쪽 종목군들은 약간 미흡했지만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2차전지 또 신고가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매수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CI 리밸런싱을 앞두고 11월 30일이죠. 두산중공업과 SK바이오팜, SK케미칼이 자금이 집중되면서 좀 올랐는데 통상 MSCI 리밸런싱 당일날 1000억 정도가 종가에 유입이 됩니다. 그 자금이 유입이 된 이후에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이벤트에 대한 매도 시점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이 먼저 목요일까지 강했고 금요일 날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신고가를 쳤습니다. 자, 이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이어진다면 셀트리온의 흐름도 월요일 날을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한미약품 등 CMO 기대감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좀 올라가죠. 굉장히 흐름 좋네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외신에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PCB 관련해서 전기차로의 수급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PCB 업체들의 10년의 주가를 끌어올릴 걸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삼성전기가 일단 신고가를 한 번 더 쳤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신고가를 치는지 보면서 대형 우량주의 신고가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 점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 수급이 들어온다면 뚫고 올라가는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골판지 가격 급증 이슈와 코로나 3차
확산 이슈가 더해지면서 제지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사실 매매는 이쪽은 못했어요. 이쪽은 못하고 그냥 쳐다만 봤는데 아 이런 이슈로 좀 올랐구나 정도로 체크가 되고 트럼프가 이제 발언을 했죠.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다. 운송을 준비한다라는 이슈가 콜드체인 관련주를 다시 한번 좀 올렸어요. 기존 대장주 대한광은 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일신바이오와 SCD 같은 경우에는 이따 차트를 한번 보고 볼게요. 그리고 2차전지 섹터 양화 흐름,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및 노바백스 백신 기대감이 인콘과 TNR 바이오팩을 급등시켰는데 월요일날 일단 모더나가 워낙 큰 급등이라 엔투텍의 흐름도 지켜봐야 되고 지속적으로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 KPM 테크도 이 휴머니젠이 또 거의 7%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시가 갭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점은 차트 보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월요일날 일단 시장 나스닥이 좋았기 때문에 갭은 출발을 할 거고 수급 또한 굉장히 좋아서 코스닥 흐름 여전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셀트리온을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금요일날 8천억대 수급을 보이면서 일단 신고가 임박한 흐름에서 월요일날 완전히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올지,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온다면 이 종목도 함께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올지 일단 1차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대형주 중에는 삼성전기가 신고가 임박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뚫고 16만 6천 원을 한 번 정도 터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가가 밀려서 출발한다든지 15만 7천 원 라인에서 크게 이탈이 없으면, 그러니까 물량 소화를 지금 했다라고 보면 15만 7천 원, 8천 원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밀려서 출발한다면 매수하고 끌어올리는 모습이 충분히 지금 나올 시장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현대차 신고가 구간에서 못 가죠. 근데 돌파 조만간, 아주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SK이노베이션 흐름이 좋은데 유가의 상승과 2차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기관 수급을 당기는 것 같고, 이런 종목이 또 눌리면 이제 눌림목 종목이 되겠죠. 한국전력 아직 못 가는데 뭐 밀렸다 한들 뭐 얼마나 밀리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 20조는 가야 될 종목의 흐름인데 못 가고 있고, 주가는 항상 뭐냐, 실적과 연계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얘도 적자 행진에서 흑자 기조로 전환이 되고 연속적인 흑자 흐름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상태의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서 있다라고 봐져요. 사실 팬데믹과 전력이 뭔 상관이냐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팬데믹으로 떨어졌는데 도대체 팬데믹과 한국전력이 뭔 상관인데 이렇게 주가를 죽여놔야 되는지 도저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 하지만은 기본적인 흐름은 있는 종목인데요. 자, 크래프톤 이슈로 지금 최근에 TS 인베스트먼트가 먼저 상승했고, 그 다음에 넵튠 올랐다 했죠. 넵튠 올라간 거는 매도를 하고, 아주아이비가 금요일날 좋았습니다. 근데 이 종목분들 단기적 이슈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 대응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금요일날 좀 아쉬웠던 게 두산솔루스였어요. 시가갭 매매는 통상 신고가 흐름을 보는데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봤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당연히 이 윗꼬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베팅을 생각을 했고, 이 구간이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가갭 잘못 들어가면 맞고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봤는데 이 아래 구간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아주 강한 슈팅이 장 초반에 좀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SKC와 첨보를 공략을 했고요. 첨보 같은 경우가 이제 SKC는 좀 많이 사지는 못했는데 첨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매매가 잘 됐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일단 단기 목표가를 182,500원에
제시를 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못 찍었어요. 근데 1차적으로 얘도 이 마법의 가루라는 게 시장에 이슈가 되면서 그때 단기 슈팅을 굉장히 강하게 줬었습니다. 그리고 좀 무너졌었는데 이때 마법의 가루 이슈가 나왔던 건가? 근데 이 구간이라 좀 높은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을 일단은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못하면 매도를 하고 좀 다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잡아갈 생각이고요. 2차 전지 안에서 뭐 종목군들 굉장히 많습니다. PNT, CIS, 바닥권에서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CIS라는 종목도 한번 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 등등도 흐름이 지금 신고가 임박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자리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밖에 이 LB세미콘이라는 종목 지속적으로 이제 포트에서 관심 종목에서 빼지 않고 있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할지 못 돌파할지가 이제 관건인데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 구간에서는 일단 차익을 일정 부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시장이 박살날 때 이 종목으로는 포트 교체를 해야만 하는 종목이라고 저는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고 이때 이제 1차적으로 매도를 했다라고 했죠. 이 구간 어제 그저께 목요일날 했고 이제부터는 따라붙기보다는 차익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자리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진테크, 뭐 KC텍 지금 종목군들 흐름 다 양호해요. 원익, IPS도 신고가를 치고 지금 횡보고요. 원익, QNC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하나, 마이크론 네 종목군들 지속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 테스나라는 종목도 굉장히 좀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비메모리 섹터 안에서 흘러가는 종목인데 지금 우상향 기조이기 때문에 뭐 눌릴 때 매수 관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테크윙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신고가에서 아마 매도를 계획을 하고 좀 홀딩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추가했던 서울바이오시스죠. 서울바이오시스도 이 중심봉 정도에서 접근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중심봉 정도에 들어갔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얘도 바닥권에서 돌리는 구간이라 뭐 관심 정도인데 길게 볼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가 터져서 문제됐을 때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자 KPM 테크 지금 이 구간에서 월요일날 아마 갭이 뜰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이 갭이 좀 얼마나 크게 뜰지 이때도 이 휴머니젠 이때도 제가 매매를 하고 매도를 했는데 휴머니젠의 급등이 또 장중한 때 10%대 장초반에 6% 갭이었기 때문에 휴머니젠의 급등은 아마 또 갭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아요. 이 음봉의 중심선 정도에서 매도를 계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대충 3,660원 정도에서 매도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악성 매물이 소화가 되면 한 차례 급등, 소화가 되지 않고 이 60일선 깨면 그때부터는 절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종목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매일 시장이 흐름이 바뀌고 또 새로운 종목군들이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제 매번 관심 종목군들이 새로 추가가 되는데 그 관점에서 시장을 빨리 캐치를 하면서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결코 한 번에 죽지 않기 때문에 대응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타바이오를 저는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월요일, 금요일 날도 회원님들한테 눌림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눌림에서 접근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위에서 물량을 가지고 있고 하다가 매도를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좀 매매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아타 같은 경우는 물량을 좀 줄이면서 매매를 하면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고 이때부터
일정 부분의 물량은 계속 지금 가지고 넘어가면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시 접근을 한다면 이 구간 정도 혹은 이 언저리에서 매수를 할 것 같고요.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도 괜찮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 이런 종목이 지금 고점을 몇 차례 시도를 하던데, 나이백이라는 종목을 저희도 한때 매매를 좀 길게 한 적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에서, 그러니까 오랜 횡보를 가진 종목이죠. 오랜 횡보를 가진 종목에서 저희가 이제 이때부터 관심 가져서 이때 매도를 하고, 사실 이 구간에서는 놓쳤어요. 이 구간에서 매매를 못하고 끝내 놓쳤는데 이 종목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죠. 한번 굉장히 좋게 관심이 가져지는 종목은 끝까지 추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박스권이 굉장히 주는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다시 힘 모아서 올라가면 이제는 이 신고가 흐름도 저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돼요. 시가총액이 낮은 제약바이오가 나중에 굉장히 크게 돼요. 나이백이라는 종목도, 이 종목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라고 저는 이때 회원님들한테 그 유튜브에 말씀드렸을 때도 시가총액이 깡패라는 말을 드렸어요. 제약바이오 1000억대 종목 흔치 않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본다면 또 괜찮죠. 자, ST팜이라는 종목 매일 열심히 매매하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 끝에 돌파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RNA 관련된 올리고 핵산,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 들어가는 필수 종목이기 때문에 뚫어버리면 10만 원까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종목 보고요. 매주 하는 라이브 방송은 최근 못했는데, 이번 주는 라이브 방송을 9시 반에 꼭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뭐 그동안 못했던 종목분들을 한번 보면서 또 소통하고 지냈으면 하네요. 자, 일요일 즐겁게 보내시고, 또 라이브 방송 관심 있으시면 카페 들어오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